여러분 삶의 페이스메이커이자 달리면서 듣는 러닝라디오 러너스하이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시크릿인데요. 논란도 많고 이견도 많지만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책 한 권을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다양한 장르의 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 관통하는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책이란 언제 읽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20살, 아주 무지하고 못 모를 때 읽었던 시크릿과 40살, 이제 조금은 세상을 알 것도 같을 때 읽는 시크릿은 정말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 시크릿이란 책을 보고 들었던 그 신선한 충격을 가벼운 마음으로 달리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달려보시죠. 1장, 비밀이 드러나다. 비밀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아마 궁금할 것이다. 이제 내가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겠다. 우리는 모두 무한하고 유일한 힘에 따라 움직인다. 모두 정확히 똑같은 우주 법칙들을 따라간다. 우주에 흐르는 자연 법칙은 매우 정확해서 우리가 우주선을 제작하고 사람을 달에 보내고 우주선이 착륙할 시간을 극히 섬세하게 예측할 때 법칙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인도든 호주든 뉴질랜드든 스톡홀름이든 런던이든 토론토든 몬트리올이든 뉴욕이든 우리는 모두 동일한 힘에 따라 움직인다. 그 힘은 법칙이고 그것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한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실체이며 끌어당기는 힘이다. 프렌티스 멀포드. 세상에 왔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로버트 브라우닝,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시인들은 이런 내용을 시에 담아서 표현했다. 베토벤과 같은 음악가들은 이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예술가들은 그림으로 나타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랄프 waldo 에머슨, 피타고라스, 프란시스 베이컨경, 아이작 뉴턴, 요한 볼프간 폰 괴테, 빅토르 위고 같은 사상가들은 글과 가르침에 이를 담았다. 사람들은 불후의 명성을 얻었고 전설 같은 그들의 삶은 수세기를 이어져 내려왔다. 힌두교, 신비주의, 불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와 고대 바빌론이나 이집트 같은 문명은 글과 이야기에서 이 법칙을 이야기했다. 예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져온 이 법칙은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돌에 기록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이 법칙을 탐내어 혼자 간직하려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찾는 사람에게는 늘 길이 열려 있었다. 법칙은 태초부터 존재했다.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우주의 모든 질서와 당신 삶의 매 순간을 결정하고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이 법칙이다.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든지 끌어당김의 법칙은 삶의 모든 경험을 빚어낸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행되게 하는 존재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생각으로 이 법칙을 실행시킨다. 1912년 찰스 헤넬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온 우주가 의지하는 가장 위대하고 정확한 법칙이라고 설명했다. 현자들은 늘 이 법칙을 알았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밀을 활용하여 풍족해졌다. 풍요와 부에 관해 생각하고 그와 상반되는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부였다. 그 사람들 마음에는 오직 부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를 인식했든 못했든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부를 끌어당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에 반응한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다. 당신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자기력이 깃들어 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자기력은 바로 당신 생각을 통해서 방사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그렇게 뭔가 생각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당신이 직접 경험했을 만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본 적 없는가? 이는 당신이 어떤 생각에 몰입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곧바로 그와 비슷한 생각이 당신에게 끌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몇 분도 채 안 돼서 처음 했던 것과 비슷한 불행한 생각들이 엄청나게 떠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속이 상했으리라.
지금 당신의 삶은 지난날 당신이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과거의 한 생각 중에는 훌륭한 생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생각도 있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당신이 뭘 경험했는지 살펴보면 드러나므로 지금까지는 그랬다. 이제는 비밀을 배우고 있으니 알고 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이 강력한 법칙을 통해 생각이 실체가 되어 삶에 나타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말을 반복해보라. 이 생각이 당신 의식에 스며들게 하라. 생각이 현실이 된다. 지배적인 생각이나 마음가짐은 자석처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법이므로 마음가짐이 어떠하든 그에 어울리는 조건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찰스 헤넷. 생각은 자석이고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다. 당신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되어 같은 주파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전송된 것은 모조리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원점이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텔레비전 방송국이 특정 주파수대를 이용하여 방송 신호를 보내면 그것이 시청자의 텔레비전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작동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각 채널마다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의 채널을 맞추면 화면이 나타난다는 건 이해한다. 채널을 바꾸면서 주파수를 선택하면 그 채널에서 방송되는 내용이 화면에 보인다. 다른 방송을 보고 싶으면 채널을 바꿔서 다른 주파수에 맞추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인간 송신탑이고 지상에 세운 어떤 텔레비전 송신탑보다 강력하다. 아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다. 당신이 보내는 전파는 당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송신하는 주파수는 도시와 국경과 이 세상 너머까지 전달된다. 온 우주에 퍼진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바로 당신의 생각으로 일어난다. 당신이 전송한 생각의 결과로 돌아오는 그림은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이 아니라 당신 인생에 나타난다. 생각이 특정 주파수를 형성하여 그 주파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면 그것들이 삶에서 나타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와 채널을 바꿔라.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할 때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강력하고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 분명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꿈을 실현하지는 못하는 거지? 좋은 것을 끌어당겨라. 나쁜 것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는 생각과 말을 곰곰이 살펴보라. 법칙은 완벽해서 오류가 없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 수세기 동안 인류를 유린했다. 그건 바로 싫어 전염병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에 관해 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집중하고 뭔가 행동하면서 결국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을 가리거나 좋거나 나쁜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 생각을 받아서 그것을 당신 인생에 되돌려줄 뿐.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뭘 생각하든 그것을 되돌려준다. 당신이 원하는 대상에 생각을 집중하고 그 집중력을 유지하면 그 순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창조의 법칙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전 우주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당신은 생각과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다른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다. 법칙을 안다고 해서 뭔가가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법칙은 오랜 과거부터 당신 인생과 다른 사람 인생에 작용해왔다. 당신이 이 커다란 법칙을 인식하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인식하게 되고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그렇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도,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때도, 미래의 일을 고려할 때도, 운전할 때도,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할 때도 생각한다.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생각으로 삶을 만든다. 항상 생각하니까 항상 창조하는 삶을 사는 셈이다.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 바로 그것이 당신 삶에 나타나리라. 다른 모든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 이 법칙 역시 철저하고 완벽하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창조한다.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생각은 씨앗이고 수확물은 당신이 뿌린 씨앗에 의해 좌우된다. 뭔가에 대해 불평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불평할 일이 당신에게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지 당신이 집중하여 생각하는 대상을 당신에게 정확하게 되돌려줄 뿐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 당신은 생각을 바꿔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손에 달려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이제까지 어떤 일을 겪었든지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선택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절망적인 상황 따위는 없다.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으니. 마음의 힘. 당신이 과거에 자신의 생각을 의식했든 그렇지 않았든
이제는 점점 많이 의식하고 있으리라. 이제 비밀을 알게 되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의식을 되찾고 있다. 비밀을 알고 법칙을 알며 생각에 담긴 힘을 의식하라. 우주는 판단하고 가리지 않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없다. 삶은 우리의 주된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지상에 살아 움직이는 만물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라간다. 사람이 다른 생명체와 다른 점은 분별력이 있다는 사실. 자유의지를 써서 자기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하여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뭔가 희망하거나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막연한 희망이나 엉뚱한 공상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원칙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양자 물리학은 이 발견이 옳다는 점을 입증하기 시작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정신이 없으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고 정신은 그것이 인식하는 대상을 실체로 만들어낸다. 프레드 앨런 울프 박사.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라는 비유를 떠올린다면 그것이 울프 박사의 이야기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점이 눈에 보이리라. 당신은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 뿐 아니라 우주 창조에도 관여하게 된다. 이제까지 자신이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별로 힘도 없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당신의 정신은 당신 주변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지난 80년간 이룬 대단한 공로와 발견은 인간의 마음에 측량할 수 없는 창조력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을 보면 카네기, 에머슨, 셰익스피어, 베이컨, 크리슈나무르티, 붓다 등 위대한 사람들이 한 말과 같다. 부정적인 일이 삶에 나타나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고 꾸준히 해야 한다. 일정 시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면 그것이 실현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면 더 걱정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증폭되어 버린다. 앞으로 오직 좋은 생각만 하겠다고 결심하라. 그리고 좋은 생각은 모두 강력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약하다고 우주에 선언하라. 인생을 창조할 모든 힘을 당신은 다름 아닌 지금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에 내가 전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좋은 생각으로 이전의 생각을 지워버릴 수 있다.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주파수의 파장을 전송할 수 있으니 시간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다.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 길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려면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것도 좋다. 이 문구를 자주 말하고 자주 명상하라.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은 가장 멋진 자신을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가장 멋진 당신이 존재할 가능성은 이미 가장 멋진 당신 주파수에 들어있다.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결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주파수의 파장을 보내면 비전이 현실이 될 것이다. 2장 비밀에 접근하는 법.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다. 중력의 법칙처럼 공평하여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또 정확하고 확실하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엄청난 인명이 살상된 사례를 떠올리고는 그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사건을 끌어당겼을 리 없어 라면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그 사건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반드시 바로 그 사건을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된 생각의 주파수가 벌어진 사건의 주파수와 맞아떨어졌다는 말이다. 누군가 우연히 어딘가 갔는데 하필 그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게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사건이라면 하고 생각한다면 또 그런 두렵고 힘 빠지는 생각이 지속된다면 정말로 안 좋은 때, 안 좋은 곳에 가게 될 소지도 있다. 당신은 지금 선택할 수 있다. 그저 운에 따라서 이런 나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싶은가? 하필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그곳에 가서 사건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싶은가? 자신이 환경을 제어할 수 없다고 믿고 싶은가? 아니면 인생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고 당신이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싶은가?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뭘 선택하든지 그에 따라 삶을 경험하게 되리라. 지속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기지 않는 한 무엇도 당신 인생에 나타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원치 않는 일을 고의적으로 끌어당기지는 않을 것이다. 비밀을 알지 못해서 원치 않는 일들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났으리라. 이는 오직 생각에 담긴 거대한 창조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점은 비밀의 지름길이 여럿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선택하면 된다. 그 방법은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감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감정은 당신이 인생을 창조하게 도와주는 가장 멋진 도구다. 생각은 모든 결과의 1차적인 원인이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일은 결과이고 감정 역시 그런 결과의 하나다. 원인은 늘 당신의 생각이다.
감정은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재빠르게 알려준다. 감정이 갑자기 곤두박질 쳤던 때를 생각해보라. 어쩌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였는지 모른다. 그 감정은 소식을 들은 즉시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은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즉각적인 신호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하고 그 감정의 주파수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생각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기에 아무도 당신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려줄 수 없다. 어떤 순간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은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지? 하루를 보내면서 자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던지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나쁘면서 동시에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건 법칙에 위배된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므로 지금 기분이 나쁘다면 그런 나쁜 기분이 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은 주파수를 결정하고 감정은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곧바로 알게 해준다. 어떤 순간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림없이 그에 반응해서 기분이 나빠질 일과 나쁜 일을 당신에게 더 많이 되돌려 보낼 것이다. 기분이 좋으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다. 기분이 좋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 한계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기분이 좋아야 한다. 게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던가. 법칙은 참으로 완벽하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강력한 파장이 흘러나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더 많이 끌려온다. 기분이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기억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려고 우주가 보내는 신호가 바로 감정이라면 생각이 모든 일의 첫째 원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즉시 우주로 전송된다. 생각은 자석처럼 그와 비슷한 파장을 끌어당겨서 몇 초 만에 당신에게 돌려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으로 나타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감정은 우주가 당신에게 되돌려 보내는 신호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대에 있는지 알려주려고 감정은 우리의 주파수를 알려주는 회로다. 따라서 기분이 나쁘다면 그 감정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로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중지, 당장 생각을 바꾸시오. 주파수 변경 요망, 곧 현실로 나타날지 모름. 경고, 다음에 기분이 나빠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거든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그 순간 당신은 부정적인 주파수대에 있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생각을 바꿔서 좋은 일을 생각하라.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대로 생각을 바꿨고 우주가 그에 반응해서 좋은 감정을 보내줬다는 점을 알게 되리라. 누구라도 일이 계속 꼬이는 상황이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연쇄 반응은 당신이 인식했든 못했든 고작 생각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쁜 생각 하나가 그와 같은 생각을 더 끌어당기고 그 주파수대에 갇혀서 결국 나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때 그 나쁜 일에 반응을 보이며 나쁜 생각을 하면 다시 나쁜 일을 더 끌어들이게 된다. 이런 반응은 같은 일을 더 끌어당길 뿐이다. 연쇄 반응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그 주파수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일어난다. 당신은 생각을 전환하여 원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감정이 바뀌면서 자신의 주파수가 바뀌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뀐 주파수를 감지해서 거기에 맞는 경험을 당신 삶에 되돌려준다. 이렇게 감정을 활용하면 원하는 것이 초고속으로 실현되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당신은 감정에 원하는 것을 실어서 전송함으로써 감정을 의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전송할 수도 있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 잠시 자신의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보라. 원하는 만큼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내면의 감정을 느끼는 데 집중하고 그 감정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라. 감정에 강하게 집중하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면 실제로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눈을 감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내면의 감정에 집중한 다음 1분간 웃는 것이다. 중력의 법칙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예외란 없다. 중력의 법칙에 예외가 생기거나 하필이면 어느 날 법칙이 깜빡 조는 바람에 돼지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으리라.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의 법칙도 예외가 없다. 뭔가가 당신에게 갔다면 당신이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지속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겼다는 의미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림이 없다. 당신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에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을 남몰래 준비하라. 기분 전환 도우미란 당장 기분이 바뀌게 해주는 것들을 말한다. 아름다운 추억, 미래 사건, 웃기는 사건, 자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음악 등이 될 것이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라. 각각의 것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 맞아떨어질 테니까 한 가지가 효과가 없으면 다른 걸 써보라. 고작 1, 2분만으로 기분이 확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 그 위대한 감정. 우주에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당신이 송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파장이다. 모든 생각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다면, 만물과 만인을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사실 과거의 몇몇 위대한 사상가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랑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누군가에게 불친절한 생각을 품으면 불친절한 생각이 당신 현실에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된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뜻이다. 당신이 사랑을 담아 생각하면 누가 혜택을 받을까? 바로 당신. 그러니까 당신이 주로 사랑을 생각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 가장 강하게 반응한다. 사랑은 가장 높은 주파수에 있기 때문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고 내보낼수록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일전에 마시시모프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멋진 인용문을 알려준 적이 있다. 사람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 우주는 우리에게 우호적인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안다면 대답은 오직 그렇다. 이 우주는 우리에게 우호적이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 이렇게 대답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우호적으로 될 테니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누군가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이 이를 생각하고 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았다. 질문을 던진 것만으로 대단한 기회를 준 셈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우주는 근사한 곳이다. 우주는 내게 온갖 좋은 것을 준다. 모든 일에서 나를 도와준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지지한다. 내게 필요한 것을 즉각 보내준다. 받아들여라. 이 우주가 우호적인 곳임을. 이것은 당신의 삶이고 당신이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려왔다. 지금까지 당신은 삶이 힘겹고 전쟁 같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법칙에 따라서 힘들고 전쟁 같은 삶을 경험했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주에 소리쳐라. 인생은 정말 쉬워. 정말 멋져. 온갖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당신이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진실이 있다. 그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삶이 선사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당신은 이를 본능적으로 안다. 좋은 일이 없을 때면 끔찍하다고 느끼지 않던가?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창조자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하는 것을 창조하게 해주는 멋진 도구다. 마법 같은 삶의 무대에 온 근사한 당신 환영한다. 3장. 비밀을 활용하는 법. 당신은 창조자다. 그 창조 과정을 손쉽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다. 위대한 스승과 대가들은 그들이 남긴 훌륭한 작품에서 창조 과정을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었다. 어떤 스승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주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 이야기에 담긴 지혜는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며 전설이 되었다. 이 이야기들의 핵심에 삶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점을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 멋진 이야기는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한 주체가 바로 당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진리는 단지 당신 명령에 따랐을 뿐. 진리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항상 깨어서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인다. 진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소원이라고 가정한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행동하는 것 역시 당신은 우주의 주인이고 진리는 당신의 종이다. 진리는 결코 당신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하면 진리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곧바로 우주와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창조 과정. 이 책에 사용된 창조 과정은 성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간단하게 3단계로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1단계. 구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명확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 소망을 들어주지 못한다. 뒤죽박죽된 신호를 전송하면 뒤죽박죽된 결과만 얻을 뿐이다. 태어나 처음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한번 기록해보라. 무엇이든 되고 하고 가질 수 있고 어떤 한계도 없다. 무엇을 원하는가? 창조 과정의 첫 단계는 구하기다. 그러니까 구하는 습관을 들여라. 뭔가 선택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요청하라. 당신은 어떤 일에도 시달려서는 안 된다. 그냥 요청하라. 당신은 구하고 또 구할 필요가 없다. 한 번만 요청하라. 카탈로그에서도 한 번만 주문하지 않은가? 주문을 해놓고 잘 들어가는지 의심해서 또 주문하고 다시 주문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하지는 않는다. 주문은 한 번만 한다. 창조 과정에서도 같다. 1단계에서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명확해졌다면 이미 요청한 것이다. 2단계, 믿어라. 당신은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소원을 요청하는 순간 이미 당신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 카탈로그에서 뭔가 주문했을 때 당신은 마음을 편히 먹고 주문한 걸 받으리라 믿고 살아나갈 것이다. 요청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온 우주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작용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반드시 이미 이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 우주는 거울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을 거울처럼 반사한다. 그러니까 이미 소망을 이룬 모습이 거울에 비치게 해야 이치에 맞지 않겠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한다. 이미 얻었다고 믿어야 한다. 이미 받은 사람과 같은 신호를 전송해야만 그것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모든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움직여 소망을 이루어준다. 휴양지에 예약하거나 신차를 주문하거나 집을 매입할 때 당신은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 동시에 다른 휴양지에 예약하거나 다른 차나 집을 또 사지는 않는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도 그것이 당신 것임을 안다. 당신 것으로 믿으라는 말은 바로 이런 느낌을 말한다.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말 역시 바로 이런 느낌을 말한다.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당신 것이라고 주장하라. 그렇게 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움직여 소망을 이루어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믿는 척하라. 아이처럼. 그런 척 해보라. 원하는 게 이미 당신에게 있는 척 해보라. 그러면 정말로 이미 받았다고 믿기 시작할 것이다. 진이는 지배적인 생각에 반응한다. 요청하는 순간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한 뒤에는 반드시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 믿어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힘이다. 이미 믿고 있다면 준비하라. 마법이 시작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우주가 그것을 당신에게 보내줄지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주가 일하도록 내버려 둬라.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내려고 애를 쓰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지 않는다는 신호를 당신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주가 해주리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는 창조 과정에서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3단계 받아라.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는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는 주파수 때에 있게 된다. 온갖 좋은 것들과 같은 주파수에 들어가서 요청한 것을 받게 된다. 받아서 기분이 좋아질 일이 아니라면 애초에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의 주파수에 맞춰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 주파수에 빨리 맞추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난 지금 받고 있어. 온갖 좋은 것들을 받고 있어. 내 소망을 지금 받고 있어. 그리고 느껴라. 마치 받았을 때처럼. 내 절친한 친구인 마시는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 소망을 잘 실현해낸다. 마시는 자신이 요청하는 걸 받을 때 어떤 느낌일지 미리 느낀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 만들어낸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등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느낄 뿐이다. 그러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느껴라. 당신이 이미 소원을 이룬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이 마치 실제로 소원이 실현됐을 때와 같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셈이고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노동 같은 일을 생각하는데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일과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과 그냥 행동의 차이는 이렇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는 행동이다.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방법이 틀렸다. 영감을 받아서 행동할 때는 자연스럽고 기분도 좋다. 받는 주파수 때에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물살이 빠른 강이라고 상상해보라.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할 때는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들 것이다. 힘이 들어 전쟁 같을 것이다. 우주가 보내는 것을 받기 위해 행동할 때는 물살을 따라 흐르는 느낌이 들 것이다. 저절로 이루어지듯 느껴질 터다. 이것이 바로 영감을 받아 행동할 때 우주와 생명의 흐름을 따라갈 때의 느낌이다. 때로는 받고 나서야 자신이 행동했음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그 행위가 무척 기분 좋았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고서 우주가 당신을 움직여 소망에 다가가게 하고 반대로 소망이 당신에게 다가가게 한 방법을 생각하며 경탄하리라. 본능을 믿어라. 본능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다.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는 당신에게 우주가 보내는 통신이다. 직감이나 본능이 느껴지거든 그대로 따르라.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해주리라. 당신이 자석이고 무엇이든지 자신에게로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 셈이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자기력을 띠고 당신에게로 움직인다. 연습을 많이 하여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직접 보면 볼수록 당신은 점점 더 강력한 자석이 될 것이다.
믿음과 신념과 지식의 힘이 덧붙여지므로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 그리고 생각으로 창조해내는 능력뿐이다. 인류가 창조하고 발명한 모든 것은 생각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그 생각에서 길이 생겨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이는 차원으로 이동했다. 우주를 믿어라. 믿고 신뢰하라. 나는 위대한 비밀을 어떻게 영화로 만들게 될는지 전혀 몰랐다. 단지 결과를 떠올리고 그 영상을 또렷하게 만들면서 온 힘을 다해 그때의 감정을 느꼈더니 시크릿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이 찾아왔다. 우리 몸의 비밀. 자신이 과체중이어서 몸무게를 줄이고 싶어하는 독자를 위해 창조 과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자신이 과체중이어서 몸무게를 줄이고 싶어하는 독자를 위해 창조 과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알아야 할 점은 몸무게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면 무게를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몸무게를 줄여야 해 라는 생각을 마음에서 먼저 내보내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없어진다. 몸무게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계속 몸무게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점은 과체중이라는 상태가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누군가 과체중일 경우 그 사람이 인식하든 못하든 스스로 살찌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살찌는 생각을 하면서 날씬해질 수는 없다.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완전히 어긋난다. 갑상선이 호르몬을 적게 분비하든 신진대사가 느리든 신체 크기가 유전이든 이런 건 모두 살찌는 생각을 감추는 가면에 불과하다. 이런 조건이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여기고 그것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이루어질 테고 당신은 계속해서 과체중이 되는 상태를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딸을 둘 낳고 나서 과체중이 되었는데 내가 과체중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아이를 낳고 나서 몸무게를 줄이기가 어렵고 둘째를 낳고 나면 특히 더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였다. 살찌는 생각을 하여 그 이야기와 똑같은 상황이 내게로 끌려오게 된 것이다. 나는 정말로 비대해졌고 나 스스로 얼마나 비대해졌는지 의식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대해졌다. 이 작은 책으로 약 65kg이나 나갔으니 모두 살찌는 생각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흔히 받아들이고 또 내가 받아들였던 생각은 음식이 몸무게가 늘어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고 이제 나는 이것이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음식은 몸무게가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아니다. 음식 때문에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몸무게가 느는 것이다. 명심하라. 생각은 모든 결과의 1차적 원인이다. 나머지는 생각의 결과다. 완벽하게 생각하면 결과도 완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제한적인 생각은 모두 버려라. 음식은 몸무게가 늘게 하지 못한다. 당신이 그렇다고 믿지 않는 한. 완벽한 몸무게란 당신에게 기분 좋은 몸무게를 뜻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에게 좋게 느껴지는 몸무게다. 당신은 말랐는데도 말처럼 엄청나게 먹어대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아마 봤을 것이다. 난 아무리 먹어도 몸무게는 완벽해. 이 말을 들은 우주의 진리는 말한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시간은 환영일 뿐이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말해준 것이다. 당신이 이 말을 처음 들었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양자 물리학자들과 아인슈타인은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한다. 시간이란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지금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은 이미 존재한다. 우주는 당신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경험하는 시간의 지연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알고 느끼는 상태에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한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주파수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말이다.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있다면 원하는 것이 나타나리라. 우주에는 시간도 크기도 무의미하다. 1000원이나 10억이나 우주에게는 똑같다. 과정은 동일한데도 1000원이 10억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당신이 10억은 큰 돈이라고 여기고 1000원은 얼마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작은 일부터 시험해보면 당신 눈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오늘 하루를 미리 창조하라.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창조할 수도 있다. 오늘 할 일을 창조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그 활용에 관해 수많은 통찰을 남긴 프렌티스 멀포드는 앞서 하루를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자신이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굴 때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 늦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점과 당신이 앞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자초하고 있다는 점을 알자. 계속해서 서두르면 나쁜 일들에 연달아 부딪히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서두르고 성급하게 굴어야 할 상황들이 더 끌려오게 된다. 당신은 반드시 멈춰서 그 주파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을 전환하라. 안 그러면 나쁜 일이 끌려올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서양 사람들은 시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시간이 부족해 라고 불평하는 일이 흔하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으니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는 강아지처럼 악순환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강하게 선언하라. 나는 시간이 넘치게 많다. 그리고 삶을 바꿔라. 그리고 기다림을 바꿔서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 다음번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 그 순간을 포착하여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상상하라. 이런 상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라. 날마다 생각으로 모든 사건을 미리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라. 미래의 상황을 미리 생각함으로써 즉 우주의 힘을 앞서 보내서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결정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다. 물론 방구석에서 생각만 한다고 원하는 것이 끌려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가지는 강력한 에너지를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집착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에서 해방되어 지켜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에 욕망하기보다는 초연하게 그저 살아내는 삶이 더 가치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간다면 원하지 않아도 좋은 일들만 끌려올 것입니다. 저는 이런 책이나 논리들을 통해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라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러너사이였습니다. 그럼 다음 러닝에서 만나요.